네, 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잘했던 일과 잘 안 됐던 일들을 이렇게 좀 복기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도 보통 이 시점에는 공부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해도 뭐 대부분 이 시기에는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년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즌이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좀 더 붙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메인 주제가 되는 기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올 한 해가 사업자로서의 저, 그리고 전문가인 노무사로서의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당연히 열심히 한 것도 있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산 건 맞는데, 그거 이상이나 여러분들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좋은 기회가 다가왔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운이라는 부분을 안타깝게도 이런 운이 따라주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특히 2024년 올해를 잘 돌아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애초에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하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곳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액수도 아닌 100만 원을 일시 후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메인이 되는 활동은 이런 분쟁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나 흔히 말하는 좀 빈곤 국가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도 이제 기부처를 고를 때 약간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기부가 필요한, 후원이 필요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진보된 이런 인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된 이런 국가에서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어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를 받잖아요. 물론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곳에는 굳이 다치거나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 조직에서 가장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인종이나 종교, 그리고 정치적 성향 같은 것들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에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다른 방식으로 이런 정치적 성향 내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도 정기 기부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형태의 기부 내지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이 노동이라는 굉장히 사회권적인 성질이 강한 이런 활동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좀 기부를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정기 후원 위주로만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유니세프도 좀 하다가 수험생 기간을 제가 다시 한번 거치면서 진짜로 돈이 없으니 저도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면서 이제 끊었고요. 끊지 않고 좀 냅뒀던 곳들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타파나 인권연대 같이 제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알 권리 내지는 어떤 다른 종류의 기본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원은 그래도 좀 지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좀 후원을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좀 긴급성이 수반이 되는 그런 쪽에 기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기 후원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일시적인 후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노무사로서도 다른 방식의 이제 경제적이지 않은 후원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센터에 출강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아요. 당장 저번 주만 해도 지자체 산하의 청년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노무사로서 수익을
보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보수를 챙겨주시지만 일반적인 강의 단가보다는 당연히 훨씬 낮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건비도 건지기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은 교통비나 좀 하고 최저임금 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절대 거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무사로서의 재능 기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회 초년생 청년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는 노동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 건 맞잖아요. 뭐 노무사가 할 수 있는 뭐 재능 기부가 몇 개가 있겠어요. 결국 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하는 이런 활동에 금전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을 하게 되면서 금액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좀 지속 가능한 후원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진짜 저 먹고 살기도 바빴고, 그냥 애당초 완전히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 통장 파먹으면서 후원하는 거는 기본적인 후원의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는 뭐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요 금액을 했는데, 감히 바라건대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게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여유가 될 수도 있는데, 후원을 앞으로도 좀 연말마다는 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정을 했고요. 사실 이 돈이 저한테도 당연히 큰 돈이죠. 제가 이 돈을 연말에 쓴다라고 하면은 뭐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좀 괜찮은 외투를 산다거나 하는 방식 정도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부분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면은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의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기부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이렇게 홍보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부가 기부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중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지나친 겸양으로서 발전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너무 숨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뭐 연예인분들 중에 뭐 유명한 연예인분들은 기부 단위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를 하면서 뭐 재단을 설립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막연하게 방식, 그러니까 채널을 몰라서 단념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처라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이런 기부라는 부분을 악용을 해서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래도 흔히 말하는 믿을 만한 기부처들이 있고, 그런 기부처들의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기부라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일종의 롤모델처럼 보여주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도 한 해 정말 행복하고 보람차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내년 걱정은 뭐 내년에 해도 올해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남은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플러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남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특히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받아 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적어도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 다시 만나요.